자, 바로 들어가 보죠. 넘버 7. 겨울 캠핑의 낭만적 살인마. 아, 겨울 캠핑. 상상만 해도 로맨틱하죠. 텐트 안에 난로 하나 켜놓고 밖에서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연인과 함께라면 K-드라마 한 편 뚝딱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가 사실은 당신의 뇌를 서서히 삶아 죽이는 저승사자의 입김일 수 있다는 거.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가스 조심하세요 같은 고리타분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 앞에서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완벽한 암살자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대신 이놈이랑 먼저 연애를 시작합니다. 산소보다 무려 200배나 더 매력적이거든요. 순식간에 온몸의 산소 공급이 끊기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뇌는 이 상황을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위험해 라고 소리칠까요? 천만에요. 뇌는 그냥 약간 나른하고 어지러운데? 술 한잔 한 것 같고 기분 좋은데? 이럽니다. 네, 당신의 뇌는 지금 질식사 직전인데 그걸 술 기운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야간 근무서다가 너무 졸려서 헛것이 보이는데 그걸 귀신 봤다고 착각하는 이등병처럼요. 당신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몸은 이미 통제 불능이고 당신은 그냥 스르르 잠들듯이 갑니다. 겨울철 캠핑장이나 환기가 안 되는 낡은 자취방 보일러 밑에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 멍청한 뇌의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해롱거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고 느끼는 아이러니. 이거야말로 진짜 공포 아니겠어요? 넘버 6. 배달 앱이 당신을 스쳐 지나갈 때. 자, 이번엔 더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당신은 지금 막 퇴근해서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렸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인파를 뚫고 나오느라 이미 영혼은 반쯤 가출했죠.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켭니다. 오늘 저녁은 떡볶이다. 메뉴를 고르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부앙 하는 굉음과 함께 무언가 당신의 팔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당신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지만 저 멀리 사라지는 배달, 오토바이의 빨간 후미등만 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미친놈 아냐? 하고 욕 한 번 뱉고는 다시 떡볶이 메뉴에 집중하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5cm만 더 옆으로 왔다면 당신은 지금쯤 아스팔트 바닥에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그대로 저장할까요? 아니요. 뇌는 생각보다 효율적인 편집자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정보는 그냥 스팸 메일처럼 처리해버려요. 방금 뭔가 쌩하고 지나갔네. 뭐, 별일 아니겠지. 자, 그래서 떡볶이에 치즈 추가할 건가? 이런 식이죠. 생존에 불필요한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려는 뇌의 방어기제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매일같이 쌩쌩 달리는 킥보드와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도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 당신의 하루에는 수십 번의 삭제된 사망 플래그가 존재합니다. 마치 PC방에서 게임에 정신 팔려서 누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당신의 뇌는 생존 게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당신이 죽을 뻔한 순간들을 조용히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넘버 5. 편의점 삼각김밥의 러시안 룰렛. 야근 후 새벽 1시 출출한 배를 붙잡고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삼각김밥과 샌드위치가 당신을 유혹하죠. 에이, 몇 시간 정도는 괜찮겠지.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위와 장을 걸고 러시안 룰렛을 시작한 겁니다. 식중독.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중독을 그냥 배탈 좀 났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박테리아, 예를 들어 보툴리누스균이나 특정 대장균 같은 놈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놈들은 그냥 배탈 수준이 아니라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장기에 구멍을 내는 말 그대로 몸속의 테러리스트입니다. 당신이 유통기한 아슬아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백혈구 군단이 출동하고 면역체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하지만 당신은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속이 좀 더부룩하네. 어제 먹은 술 때문인가 하고 있죠. 당신의 뇌는 지금 몸속에서 벌어지는 아마겟돈을 그저 숙취나 소화불량 정도로 번역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수능시험 전날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뇌는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그래. 라고 태평하게 말하는 것처럼요. 당신의 면역계가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당신은 다음날 아침 약간의 피로감과 함께 멀쩡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면역력이 약했다면 당신은 아마 응급실 천장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제 무심코 먹은 그 삼각김밥이 사실은 당신의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넘버 4. 당신의 두통이 그냥 두통이 아닐 때. 살면서
두통 한번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지옥 같은 월요일에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그냥 이유 없이 우리는 두통을 감기처럼 흔한 증상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진통제한 알입에 털어놓고는 잊어버리죠. 그런데 만약 그날 당신의 머리를 깨질 듯이 아프게 했던 그 통증이 사실은 뇌 속에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 보낸 마지막 경고 메시지였다면 어떨까요? 뇌동맥류.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뇌혈관 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점쟁이도, 심지어 당신의 뇌 본인도 몰라요. 이게 터지면 사망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가끔씩 경고성 누출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피가 새어나와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는 거죠. 바로 이때가 당신이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하기 직전의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 뭘 했죠? 아, 요즘 너무 피곤했나봐 하면서 그냥 잠을 청했죠. 당신의 뇌가 주인님, 지금 여기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버그 리포트 보냅니다. 하고 필사적으로 외친 신호를 당신은 그냥 사소한 렉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당신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그저 그 폭탄의 타이머가 아직 몇 시간 더 남아있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두통이 사실은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넘버 3. 중력이 당신을 죽이려 했던 순간.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날 아침, 당신은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최신 K-팝이 귓가에 울려 퍼지고 당신은 어젯밤 본 드라마의 다음 내용을 상상하며 걷고 있죠. 낡은 상가 건물 앞을 지나는 순간 등 뒤에서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지만 보이는 건 그냥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린 풍경뿐입니다. 당신은 에이, 깜짝이야 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죠. 자, 여기서 시간을 0.5초만 뒤로 돌려볼까요? 당신이 그 자리를 지나가기 바로 직전, 어젯밤 비바람에 느슨해진 낡은 간판이나 옥상에 불안하게 놓여있던 화분 혹은 외벽의 타일 조각이 중력의 부름을 받고 수직 낙하했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만 늦게 내디뎠거나 신발끈을 묶느라 잠시만 지체했더라면 그 육중한 물체는 정확히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졌을 겁니다. 당신이 들은 굉음은 고양이가 낸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끝날 뻔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어폰의 음악 소리와 눈앞의 시각 정보, 고양이를 조합해서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 즉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렸다는 결론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겁니다. 덕분에 당신은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당신의 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중력이 당신을 암살하려 했던 끔찍한 진실을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해프닝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가 하마태오면 당신의 장송곡이 될 뻔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넘버 2. 계곡 물놀이와 저승사자의 하이파이브.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얕아 보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칩니다. 그러다 이끼 낀 바위를 잘못 밟고 휘청 하고 미끄러집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물에 잠겼지만 금방 중심을 잡고 일어서죠. 친구들은 그걸 보고 웃고 당신도 아 차가워 하며 머쓱하게 웃어넘깁니다. 그냥 즐거운 물놀이의 일부일 뿐이죠.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미끄러진 바로 그 지점, 당신의 발이 닿지 않았던 바로 그 옆은 갑자기 수심이 2에서 3m로 깊어지는 웅덩이 혹은 급류가 소용돌이치는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계곡물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투명해서 바닥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얕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깊이가 숨어 있기도 하죠. 당신이 휘청거렸던 그 1초 동안 당신의 몸은 그 위험한 급류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운 좋게도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잡았고 그 결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놀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뇌는 이 아찔한 순간을 위험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끄러짐이라는 사소한 실수로 저장할 뿐이죠. 마치 수능 수학 시험에서 답을 몰라 아무 번호나 찍었는데 그게 정답이었던 것과 같은 순전한 행운입니다. 당신은 그냥 즐거웠던 여름날의 추억으로 기억하겠지만 사실 그날 당신은 차가운 계곡 물속에서 저승사자와 자신도 모르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넘버 1. 당신 몸속의 조용한 내전.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위험들, 가스, 오토바이, 세균, 중력, 심지어 당신의 뇌혈관까지 이 모든 건 어쨌든 사건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바로 당신 몸속의 내전이죠.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거대한 국가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성실한 국민들이죠.
하지만 매일 이 국가에서는 수천 개의 반란군이 태어납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가 생기거나 외부의 자극 때문에 돌연 변이를 일으킨 세포들. 네, 바로 암세포의 씨앗입니다. 이놈들은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무한 증식해서 당신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 멀쩡히 살아있을까요? 당신의 몸 안에는 국정원보다 더 유능하고 군대 특수부대보다 더 잔혹한 비밀 경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NK세포, 자연살해세포를 포함한 우리의 면역체계죠. 이 정예 요원들은 24시간 내내 당신의 몸속 혈관과 조직을 순찰하며 이 반란군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즉시 재판도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당신의 뇌는 보고조차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냥 멍하니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와 카톡을 하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는 수천 건의 암살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암에 걸릴 뻔한 위기를 당신의 면역계가 조용히 막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류가 겪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먼 나라의 분쟁 지역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피부, 바로 아래 1mm 안쪽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